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외신 두 가지와 함께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한 외식 소비, 침체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날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지표도 물론 좋았지만요. 그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었죠. 바로 바와 레스토랑 매출이 MOM 기준으로 1.6% 증가하면서 미국인들의 외식 지출이 역대 최대급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좀 더 많이 먹게 되겠죠. 돈을 아껴야 되니까요. 그런데 미국 소비자들이 결코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이번에 소매 판매 지표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가격이 올라서 그러면은 소매 판매 매출이 좀 올라갔을까? 이 부분도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레스토랑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인플레이션율이 한 7.7% 정도였기 때문에 거의 2배에 맞먹는, 그러니까 진짜로 외식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식료품점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보합권에 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외식에 대한 수요가 강했다는 점이 여기에서도 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외식 수요가 빵빵하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 예상외로 미국 소비자들이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축을 많이 해놓은 부분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한 고용시장의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한 외식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관련을 해서도 BMO 캐피털 같은 기관에서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동력인 소비자들이 지금 잘 견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외의 전문가들도 소비가 이처럼 좀 살아있으면은 미국이 깊은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업들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임직원들의 해고를 피할 수 있게 되고요. 고용시장도 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전체 경제 성장 엔진도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경계론도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저축해둔 돈을 쓸 수는 없다.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실제로 연준의 보고서가 최근에 있었는데 가계부채가 1년간 한 8.3% 정도 증가를 하면서 금융위기 수준 때 이후로 가장 높게 좀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강한 외식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 그리고 해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까? 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쏘쏘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기 연착륙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이런 소매 판매 중에서도 세부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죠. 연준의 정책 노선과 관련해서는 시장 측면에서 비우호적인 소식이었다, 이렇게 좀 혼재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외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도 잘 견디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날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성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일 아니면은 최근에 또 시중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경기 민감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연준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좀 성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경기도 연착륙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이 좀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가격이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골드만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연준의 긴축 노선 지속 측면에서는 좀 시장이 부정적일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바와 레스토랑 항목은 소매 판매 중에서 유일한 이제 서비스 부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지금 물가가 특히 좀 안 잡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수요의 추가 억제를 좀 바라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런 서비스 그리고 또 외식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일 수가 없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날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7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기존의 15% 수준에서 19%까지 소폭이나마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또 경계감을 반영을 하는 지표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에 대한 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마이크론이 내년도에 반도체 칩을 덜 만든다. 그리고 추가 캐펙스 감축도 고려를 하고 있다. 발표를 했다.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측에서 이날 좀 발표를 했죠. DM과 낸드의 웨이퍼 생산을 9월 결산분기 대비해서 약간 20%씩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에 전년 대비 우리가 반도체 생산을 얘기를 할 때는 빅그로스, 단위를 빗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산 단위 증가율이 D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마이크론이 추가적으로 생산 감축에 나선 것은 역시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고 있고 이를 좀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PC라든지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함에 따라서 자신들이 좀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반도체 섹터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본다면 가장 먼저 지적을 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도 또 보여집니다. 사측의 입장을 좀 더 확인을 해보면요. 결국은 전체 재고 수준의 상당한 개선을 위해서 D램의 생산 축소라든지 그리고 낸드의 이 생산 확대 기준을 좀 기존 예상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산 감축을 어떻게 본다면 또 메모리 업황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주가가 이 같은 소식에 급락한 이유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라고 일단은 좀 표현을 드리겠는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말이었죠. 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도 내년도에 캐펙스를 30% 감축하겠다라고 이미 좀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시장 반응이 좀 무난했어요. 근데 이번에 생산 감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급락 반응이 나왔느냐? 결국은 추가적으로 수요가 타격을 입고 있더라. 그러니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 이런 부분을 시장이 확인을 함으로써 결국은 주가 역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실제로 관련해서 웨드부시 같은 기관에서도 메모리 시장의 침체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은 IT 기기에 대한 수요 전망이 여전히 좀 먹구름이 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이크론도 추가적으로 생산을 감축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업황의 바닥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 시기를 점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알렸던 것이 이번에 주가의 부정적인 이 반응의 원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소식이 결국은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많이 좀 반등을 했었죠. 근데 이런 부분이 펀더멘털이 급속도로 개선이 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역시 밸류에이션 콜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세부 섹터 간에 엔드마켓 간에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던 마이크론의 이번 발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날만 하더라도 크레딧 스위스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커버리지를 새롭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소식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AI나 이 클라우드, 차량용 등의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다각화된 엔드마켓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이 섹터 전체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나쁜 소식이 충분히 나왔는데 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섹터 전반도 이날 주가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는요,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이 장부 가치 수준인 주가 43달러까지 갈 만한 하방 위험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더 이상의 악재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으니까 주가 반응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모습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